안녕하세요. 봄이아빠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영상을 제작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제든 편하게 오셔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종목들 서로 의논하면서 이 공간을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 증시를 살펴보면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3%를 넘기면서 하락 출발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때 마이너스 1% 수준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기도 했었죠. 이 나스닥 지수. 그러면서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저가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도체, 뭐 전기차,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제가 앞에서 코로나 수준 이야기를 계속 언급을 드렸잖아요.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식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잘 생각해보면 20년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하락폭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바닥을 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점을 기점으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쵸? 물론 제 주변들도 그런 분들 많으셨어요. 주식으로 뭐 일확천금을 생각하고 접근하셨던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국내 시장이 과연 어디까지가 저점이고 언제부터 반등할 것인가? 이미 우리가 주식을 접하는 매체라던가 뭐 기사라던가 뭐가 됐든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관심만 있다면 찾아보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라던가 이런 검색을 이 네이버 검색을 좀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요즘 주식에 대한 이 유튜브만 검색을 해도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전해드릴 내용이 이 FOMC 이 회의 관련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먼저 오늘 4일부터 내일까지 이 회의가 개최되는데요. 결과가 4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저는 여기서 체크할 포인트를 우선적으로 두 가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의 이 속도와 이 폭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이 나왔잖아요. 이 역성장이 나온 상황에서 향후 경기에 대한 이 연준의 판단 부분,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고요. 이미 우리가 5월 회의에서 최소 50bp라는 이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란 점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기사라던가 뉴스라던가 접하는 부분이 많으셨을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미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5월 회의에서 서프라이즈하게 이 75bp 인상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조금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앞으로 이 연준의 행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 매수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대부분 우리 시장 참여자는 50bp 인상을 한 후에 6월 회의에서 75bp 인상을 전망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 연준의 강경한 행보가 이어질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에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현재 금리 인상 속도를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거듭 밝히고 있지만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미 역성장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파월 의장께서 미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계속 말을 해준다면 시장은 조금이나마 좀 안도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국에는 이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게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달려있다고 결국에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반등의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이 FOMC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고 내용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에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댓글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형식으로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최근에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었죠.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에 저는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배터리 삼형제 있잖아요. 뭐 LG 엔솔이든 뭐 삼성 SDI든 SK 이노베이션이든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쪽 분야보다는 이 2차전지 소재 부문에 더 관심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먼저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OLED 소재 이런 쪽 사업부와 그 다음에 동박과 전지박 사업을 이렇게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이 룩셈부르크에 동박업체가 이제 서킷포일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동박 사업과 이 전지박 사업을 좀 본격화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동박과 전지박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먼저 전지박 쪽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전지박은 2차 전지의 이 음극 부분에 쓰여지는 얇은 이 구리막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배터리 음극재에서 발생하는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를 이야기를 해요.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런 열을 외부로 방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극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지지체 역할도 수행하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전기차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전지박 수요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이 이 전기차 관련된 내용, 제가 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조사 기관, 이 SN이라는 리서치 기관이 있거든요. 이 기관에 따르면은 전지박 수요가 18년도에는 7만 5천 톤이었어요. 그런데 25년에는 97만 톤으로 이렇게 연평균 44% 이렇게 상승한다고 나타내고 있고요. 올해 1조 원에서 25년까지는 14조 3천억 원으로 연평균 46%로 이렇게 증가한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구리를 얇게 만든 막을 얘기해요.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핵심 소재 중 이 음극재 있잖아요. 이 음극재에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결국 동박 수요가 계속 급증할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리고 과거 동박 업체들 주요 고객사가 휴대폰이었어요. 휴대폰. 특히 이 동박이 이 스마트폰 한 대당 4g 정도에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전기차 한 대만 해도 40kg가 이렇게 사용된다고 보니까 굉장히 큰 폭의 수요를 이제 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겠죠. 결국 동박 수요 전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계 전기차 배터리용 이 동박 시장 규모가 연평균 30%로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18년도에는 1조 원대였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는 14조 3천억 원으로 이렇게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소재 종목들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차트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도, 현재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파란색 음운대를 일목균형표상의 음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일목균형에 위에 안착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71,900원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저는 이 지지선만 좀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위로 더 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분봉으로 한번 같이 놓고 보셔도, 제가 이거 스토캐스틱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 20포인트 미만, 이 파란색 침체 구간,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과열 구간이라고 해요. 통상 이 침체 구간에서는 매수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과열 구간에서는 매도를 의미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 그래서 이런 K선과 D선이 교차하는 이런 구간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 우리가 골든크로스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런 골든크로스 구간에서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보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딱 집어서 봤을 때 지금 저가가 71,900원이에요. 그리고 이런 구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찝어서 보셨을 때 여기도 72,000원 구간이죠. 이런 라인에서는 한 번쯤 저가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이거는 제가 저점을 잡을 때 사용하는 보조 지표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보조 지표를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법도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물론 저점이 지금 69,700원까지 이렇게 나타내어 주었지만 제가 잡은 이 저점에서 이 구간까지 약 2%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보조 지표를 통해서 저점을 잡는 걸 좀 좋아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보조 지표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종목을 선택하고 매수하는지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영상을 통해서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그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서 투자하는데 좀 참고를 좀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 종목은 현재 한 10만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결국 계속해서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동박과 전지박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연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년부터 지금 26년까지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53%의 이 캐파가 증설된다고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지박 사업부 매출이 26년에는 2.3조 원 가량으로 큰 폭으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좋아하는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이 종목에 대한 뭐 애착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했을 때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종목, 현실적으로 이런 종목은 현재 뭐 어제 이야기했던 일진 머티리얼즈도 좋고요.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제 영상 댓글에 남겨주셔서 서로 공유했으면 하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좋은 종목이 있다, 나는 매수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 영상에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